온갖 비리시설 지금 완전하게 정상화시키고 3년 전부터 이사를 맡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장애인들의 인권을 볼모 삼아서 마음껏 낭비하고 착복하고 자기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들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들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기 자신과 가족, 친척, 친구, 온갖 친들까지 동원해서 이사회라고 하는 허울 좋은 기구를 끊어놓고 마음껏 착복을 해도 경찰들고 시청, 구청, 공무원들도 청와대도 다 시설장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장애인들의 인권이 유린돼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일부가 찬성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저처럼 개인들이 친척과 친지가 아닌 사람들이 민주적인 공익이사로 들어가서 지금은 에바다처럼 완벽하게 투명하게 장애인 인권들이 보호되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깨끗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법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의 삼보일배 행진을 열렬하게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그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암의 문제는 에바다나 인하학교 그리고 성남재단이나 크게 지금 우리 청암 문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에바다나 성남이나 인하학교나 보면은 그런 이사들의 공익이사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입 맞추기 식의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일어나고 장애인들의 인권이 탄압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 나라에서 지원되는 그런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져야 될 권리나 혜택들이 모두가 묵살되는 거죠. 묵살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창살 없는 그런 감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잘 주어지지도 않았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보일배를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된 골자가 우리 사회복지법 개정 그리고 공익이사제 도입. 청암도 우리가 지금 공익이사를 5명을 우리가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그 비리가 있던 시설하고 공익이사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기본이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본조차가 완전히 묵살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기본이 보면은 장애인들에게 정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누구나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을, 좋은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또 정말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모두가 지금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기본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는 더 할 일이, 이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사제 도입이 끝이 아니라 공익이사제 도입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공공성 민주화의 그냥 시작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정말 기본을, 너무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기본으로 만들고, 그 기본 속에서 정말 장애인들의 정말 하나의 사람으로서 우리 여기 이 나라의 정말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이사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때 성함이랑 소속 다니세요? 예? 성함이랑 소속. 아, 예. 예, 저는 청암재단의 김순호라고 합니다. 예. 청암재단 어디시라고?
직책이나 뭐 예. 청암재단 지금은 예, 사무국장입니다. 청구재활은 사무국장 김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보고 말씀 뭘 얘기하는 에바하 사태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사법사업법 개정안 다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왜 그래야 되느냐 공익이사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오늘로 10년 전에 그 우리 농학생들이 그 당시에 그 재단 구재단의 그 어떤 비리 이런 문제로 농성을 시작했고 그래서 7년간 투쟁을 해서 2003년 6월에 완전 정상화 다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정상화를 이루어냈는데 이 에바다 투쟁 과정을 겪으면서 공익이사 제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지 그걸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이사제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시설장을 중심으로 한 그 친인척들이나 이런 일방적인 그 비리들 그리고 어떤 회계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이 계속 그 인권 침해나 비리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공익이사들의 역할에 따라서는 정말 이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사제가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이 사회복지법에서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친인척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가족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그 체제하고 공익이사 몇 명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내부를 같이 논의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감시도 하고 또 외부에서 같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주어진다라면은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지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그 판을 마련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뭐 회의를 하고 공익이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반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그걸 활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어떤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바다 10주년인데 어떠세요? 10년 어쨌든 에바다가 되게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걱정들 했잖아요. 에바다 시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장기간 7년이나 투쟁 속에 성과를 이뤄내고 3년이 이제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딱 10년이면 감사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딱 10주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떨지 그 투쟁의 주체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선생님이신데 감회가 어때요? 네, 일단 저희가 10년 전에 이 투쟁을 시작할 때 7년이라는 세월을 싸워야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전국의 양심들이 함께 모이고 또 우리는 내부에서 비록 힘은 없지만 계속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해서 7년 싸워서 모두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한국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설립자를 100% 몰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부의 주체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 단 그 조건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시설이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시설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이런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이긴다. 그래서 7년을 버텨오면서 싸우면서 결국은 많은 힘을 합쳐서 해결을 했고 이제 정상화 이후에 3년이 더 지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10년 후에 우리가 처음 한참 어렵게 싸울 때 그 1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에바다는 이렇게 해결했노라고 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참 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에바다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정말 어떤 것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 의미 깊은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가장 그 투명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이사제마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은 에바다 자체로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이 전체 아직 우리나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성함이랑 직책. 에바다 학교 교감으로 있습니다. 권오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 개정하여 시설비리 끝장내자. 사회복지법 개정하여 시설비리 끝장내자. 시설비리 끝장내자. 시설비리 척결 시행. 사회복지법 개정하여 장애인권 쟁취하자. 사회복지법 개정하여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시설비리 척결 투쟁. 끝까지 투쟁해서 시설비리 끝장내자. 끝까지 투쟁해서 시설비리 끝장내자. 시설비리 끝장내자. 시설비리 척결 투쟁. 힘차게 팔박자구하고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리 척결하자로 팔박자구하겠습니다.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작.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설비리 척결하자. 하자. 사법법을 개정하자. 사법법을 개정하자. 동지들 삼보일배 어렵게 투쟁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투쟁 끝까지 사수해서 시설비리의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리 끝장내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시설비리 끝장내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시설비리 척결. 사회복지법 개정하여 시설 믿고 얼어 죽는데도 이놈의 세상의 속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제 시설에 있는 장애인 인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빨리 가자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늦게 가더라도 더 이상 지긋지긋한 시설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자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우리는 왔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빠지세요. 천천히 삼보일배 투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푹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비리 척결하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작. 시설. 빨리 가요! 삼보일배 하겠습니다. 뭐야 정말! 동지 여러분, 시민을 못 살리구나! 뭐 때문에? 북소리에 맞춰서 삼보일배 하겠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시설비리 접근하자. 시작. 시설 비리 접근 이제 일어나! 시설비리 접근 투쟁 시작. 시설 비리 접근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누구야? 아저씨, 시설비리 접견 투쟁 시작. 아니 카메라 왜? 시설 나만 카메라 찍어. 경찰들 뭐 합니까? 경찰 뭐야? 경찰 뭐예요? 경찰 찾지 말고. 경찰 찾지 말고 뭐 하는 거냐고요? 아 카메라 좀 비켜! 준비 좀 해주세요. 경찰 말이야 지금 씨발. 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막고 있어? 왜 이래? 누가 막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잖아. 신고대로 합시다. 하고 있잖아. 하잖아 지금. 신고들 하고 중간에 서 있는 거 있잖아. 아닙니까? 지금 몇 번째 서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고요. 계속 행진하겠습니다. 시설 비리 접견 투쟁 시작. 시설 비리 접견 시설 비리 접견 투쟁 시작. 시설 비리 접견 투쟁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설 비리 접견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사회복지 시설이 개인의 사유들이 아닌 공공사회 시설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하늘의 풍요 눈썹을 꿰고 사랑만의 힘으로 하루 사랑을 서물러라 대방의 나라 장의 방송 세상을
싸워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 생활시설에 예. 얼마간 지내셨고 한 20년 생활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 해주시면 되고요. 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계셨고 그 전에 이 성함 한개 질문하면 아, 네. 그 성함재단에서 얼마나 생활하셨어요? 2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 성함재단에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세요? 그 시설에 계시면서 시설하는 일을 우리 단갑 일도 좀 했고 지금 비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사진 교체하고 난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기가 좋아요. 그 이사진 교체하기 전에는 생활이 어떠셨어요? 어려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곰배분 음식 간식 먹고 그런 음식하고 생활했어 우리는. 지금은 이사진 교체하고부터는 이제 새 이사진 들어오고 민주 이사진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정상을 찾아 지금 정상을 돌아가고 있어. 부식이니 뭐니 반찬이니 뭐 간식이니 지나치게 아무마 아예 묵질 않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진이 바뀌기 전에 생활이 어땠는지. 이 사진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유통기한 음식 먹고 곰배 피는 음식 먹고 그런 음식 먹고 생활했어요. 생활하다가 바뀌고 난 뒤부터 어디 그런 거 없어요.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바뀌니까 생활이 그전 생활이랑 바뀌셨다는 거죠. 100% 바뀌죠, 보통. 그러면 음식물 말고 다른 생활 바뀐 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 생활을 하는 것도 생활자들 생활하는 것도 막 간단하게 막 편하게 잘 생활 잘하고 뜻은 바도 안다고 막 장애인답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그러면 그 성함에 계시면서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를 하루 30 대신만 먹고 30씩 대신만 먹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잘 놀지 뭐 아들은 즐겁게. 그 성함에 그 같이 생활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230명. 230명? 다들 지금 이거 바뀌고 나서 되게 좋아졌어요. 아, 저는 즐겁게 잘 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 아버님 성함 김성곤입니다. 김자, 성자, 권. 권자. 네,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저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성남재단이 그 84년도에 성남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그런 시설에서 장애인을 확대 내지는 인권 유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또 장애인을 동원해서 영농 작업을 시켰고 또 장애인을 돌봐야 될 시간에 생활재활교사 그러니까 모모도를 영농 작업 안에 노동 갈취라든가 장애인의 어떤 탄압 뭐 이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다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면서 이런 시설의 이제 인권 유린이나 비리 문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시정 요구를 갖다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관청인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청, 보건복지부 이런 데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시정 요구를 갖다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복지부나 서울시, 그다음에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노사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비리 문제가 아니라 노사 문제로다가 축소를 시켜갖고는 계속적으로다가 이제 그걸 이제 비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 돼갖고 저희가 진짜 참 힘들게 파업을 했어요. 파업 투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좀 알리려고 그래서 이제 종로구청, 서울시청, 감사원, 청와대, 그다음에 성남재단 본부 이런 데로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비리의 문제라든가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를 갖다 계속적으로 좀 알리는 작업을 좀 했어요. 그 과정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희 쪽에 서울정신요양원에 관리자가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리는 과정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성폭행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리 문제가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 유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식비 아니면 피복비 이런 걸 가서 과다 구입한 것처럼 해서 착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보강비를 갖다가 또 착복하고 뭐 이런 횡령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런 횡령 사건이 뭐 한 27억 정도 밝혀졌지만 또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비리가 밝혀져야 돼도 불구하고 9억 5천이라고 아주 반으로 다 줄어서 아마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9억 5천에 대해서 재판을 심리를 해서
아마 2006년 아마 9월 28일인가? 아마 그때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단 측에서 또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런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항소가 됐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2004년도에도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도 국정감사에 그 성남재단이 그 다뤄졌는데, 올 국정감사에서도 성남 문제가 다뤄졌어요. 이런 저 비리 문제라든가 성령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 위반, 이런 뭐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어떤 그 보조금이 이제 횡령하는 이런 걸 이제 다뤄졌는데,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 성남재단이 철원에 있는 시설을 갖다 또 환원하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또 환원 조치를 아마 하는 상태로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시리 그 비리 문제 관련돼 있는 이사진들을 갖다 전원 해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했고, 또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종로구청에다가 천막농성 하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관청인 종로구청은 그 비리 문제에 연루된 그 이사진들을 갖다가 그 해임을 할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또 그 묵과를 했죠. 묵인을 하고 또 그 종로구청에서는 성남재단을 갖다가 비호를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계속 특별감사 요구하고 비리 이사진 전원 해임하라, 또 비리 이사진이 다시 선임한 이사진도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전원 다 해임해라, 이 요구를 갖다 계속적으로 다 했는데도 그거를 안 했죠. 안 했는데 그 뒤늦게 종로구청이 아마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아마 그 특별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종로구가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4개 시설에 대해서만 특별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로다가 약 6억 한 1,9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또 횡령을 갖다가 밝혀냈어요. 밝혀내서 거기에 연루된 그 전 조태영 이사장이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사진 6명을 갖다가 해임 명령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보강 사업에 그 비리가 또 추가적으로 다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 회화경찰서에다가 아마 고발 조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종로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 원천적으로 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 법의 어떤 그 맹점을 갖다 얘네들이 악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을 아주 전면으로 좀 개정을 해서 그 공익이사진이 들어가서 진짜 투명하게 민주적인 그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 저희는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법 전면 개정과 그 사회복지 시설의 어떤 그 비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좀 뿌리를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서 지금 뭐 선보일까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법에는 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그 사립학교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은 지난해 아마 그 법 개정이 돼갖고 공익이사제가 아마 그 5분의 1로다가 들어가는 걸로다가 일단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사립학교에서도 뭐 반발을 하고 뭐 흔한 뭐 한나라당에서 뭐 장애투쟁까지 하면서 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마찬가지로다가 거기에 준한 진짜 맹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벌 조항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뭐 장애인의 어떤 그 지원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보호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익이사제 도입을 할 수 있는 그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 거기서 그 일어나는 그 인권주의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의 어떤 그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이사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 부수적인 그 사회복지 사업법이 전면적으로 다 개정이 돼야지만 아마 그 공공성이 확보가 된 사회복지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낮을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하셨는데 힘드셨어요? 힘든 거는 없는데 그 실질적으로 할 때는 덥고 또 끝나고 나서는 춥고 좀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성함이랑 직책. 저는 성남재단 그 노동조합을 조직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뭐 직책 없이 해고가 돼갖고 해고돼서 지금 뭐 조합원으로서 같이 뭐 성함. 이승현. 이승현? 감사합니다. 지금 서둘러서 또 움직이려면 모두들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여기 공간을 이쪽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동지들이 다 제 우측으로 이렇게 모여. 오늘로서 우리 에바다 투쟁을 시작한 지가 10년입니다. 시설 비리를 척결하고 시설의 민주화를 이루어내서 시설의 주체가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 투쟁한 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강산이 변했음에도 이 장애인 시설이나 시설 운영자들이나 이 땅의 정책 책임자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할래? 변화당할래?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에바다 투쟁 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우리 어린 농학생들이 여러가지 비리에 인권 침해에 한가하며 떨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설립자를 완전히 100%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번도 완전 100% 승리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명분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 데 대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놈들은 도둑놈들이고 우리는 그 도둑질을 막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설을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살만 넣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너희가 10년을 버티냐? 우린 20년 싸우겠다. 너희가 20년 버틸 거냐? 우리 때에서 안 되면 우리 자식 때에 가서라도 해결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끈질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3년 전 2003년 6월 7일 정말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기적이 여기에 있는 우리 에바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전국의 양심들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성남재단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광주 인하의 학교에
우석재단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국 곳곳에 많은 시설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쁘고 즐겁게 정말 우리 7년 동안 네바다 싸우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보면은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어떻게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할 정도로 정말 기쁘게 싸웠습니다. 저도 파면 해임 5번 당했습니다. 집단 폭행 당해서 여기 우리 있는 네바다 선생님들 여러 번씩 119 실려 가봤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굉장히 기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고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투쟁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싸우자는 겁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포기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떨 때 포기가 필요하냐면은 문화재 시설 비리를 넘어 장애인에게 인권을 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재를 시작할 테니까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문화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안한 우리들 모두는 제각기 제 길을 가지만 우린 아직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데 할 수 있을게 일하는 세상 내 일하는 만큼만 닿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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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날 못 울고 간절히 원망하니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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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밟고 어디에 서는가 왜 같은 우리가 달라야 하는가 살아나기 위해 그렇다 하지만 그 모든 눈에는 고독한 눈물이 왜 이리 갈수록 지쳐만 가는가 안 가는 오늘도 간절히 원망하니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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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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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망하니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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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일하는 만큼 사는 세상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내 맘만큼 닿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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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날 오늘도 간절히 원망하니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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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 오늘 에바다 문화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 전에 처음 에바다 사태가 생겨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농성을 시작하게 되어서 7년 동안 오랜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주변에 7년 동안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도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투쟁에 동참해서 끝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선에 처박혀 자들과가 피는 물속에 살아온 공지여 자 이제 울타리 깨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차차별 철폐토에 깃발을 올렸다. 시계를 멈춰라 자들과 잠시 없는 자의 그날을 향해 누가 우리를 결심한가 짓누르고 있는가 타국 속에 흘러있는 자연의 도시여 자 이제 울타리 내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차차려 철폐토에 깃발을 올렸다. 때가 큰 세상에 시계를 자들과 잠시 없는 자의 그날을 향해 자들과 잠시 없는 자의 그날을 향해 지금 에바다가 우리 에바다 학교가 2006년 금년 한 해 동안만 KBS, MBC, SBS 3대 방송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그 우수성 그리고 질적인 차별화 이것에 대한 그 방송을 금년 한 해 동안에만 8차례를 무려 8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익이사제로 되니까 이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운영비 중에 단 10원이라도 떼먹으려고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에바다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바꿀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것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이사제 그리고 시설의 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 에바다를 통해서 반드시 모델로 그 모델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서 항상 투쟁하는 곳에서 저 봐라 에바다가 저렇게 정상화되니까 저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청암재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 제3의 에바다 청함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민주화, 공익이사제가 왜 필요한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이었죠. 1996년 11월 27일 새벽 에버다 동아원의 학생들이 더 이상 춥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자기들이 농성을 조직했습니다. 농성을 했더니 경찰이 곱장 쳐들어왔고 권총을 들이대고 학생들한테 권총을 들이대고 해산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르지 않고 7년 동안 싸웠습니다. 학생들이 싸웠고 농아원생들이 싸웠고 거기 선생님들이 같이 했습니다. 헤아려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에버다 투쟁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있었기에 에버다 투쟁은 7년 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쟁의 불물이었던 평택 지역에 에버다 투쟁을 계기로 시민운동이 생겨났고 시민운동이 발전했고 민중운동과 함께 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버다 문제를 정국화시켜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양심적인 세력들,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 함께해서 에버다 정상을 위한 연대회를 구성해서 기필코 우리는 2003년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버다 문제 완전히 해결됐을까요? 완전히 정상화됐을까요? 에버다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버다에서 죽어갔던 의문사당했던 사람들 아직 진상규명할 길을 못 찾고 있고, 농아원과 학교 아직 제대로 된 시설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그리고 농아원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할 수 있는 거 2003년 이후 그 비리의 소굴이었던 에버다 복지에서 단 한 건의 비리 사건도 없었다고 하는 점 여러분에게 이사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익이사제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설립자였던 최성창 그 일가들한테 맡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에버다는 성남재단에서처럼 비리와 인권유린이 지속되는 그런 비리의 소굴이었을 것입니다. 비리와 인권유린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유린은 동전의 양면을 형성합니다. 비리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수익구조를 깨지 않는 한 에버다와 같은 인권유린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설립자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착복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착복하고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뜯어들일까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너무도 지도 않자는 그런 스포츠들까지 다 동원해서 비열하게 자신들의 사재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비리의 사슬, 비리의 고리,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설립자나 시설장과 관계없는 그야말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사회복지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고 첫 번째 과제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 개같은 법입니다. 그 법을 완전히 다 뜯어고치자 생각했지만 우리의 힘이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부분 개정을 하자. 부분 개정을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정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를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에버다에서 교훈을 찾자 해서 이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부분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공익이사제입니다. 공익이사 하고 나니까 이사로 있는 제가 굉장히 고달픕니다. 돈도 없는 놈이 에버다까지 회의를 가려면 기름값 들고 하고 차비 들고 그런다고 에버다 복지에서 교통비 한 푼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생으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돈 내서 오로지 복지의 공정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힘을 모으고 도리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가 밀어넣어야 되는 것이 공익이사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설장들이 아무리 비리를 저지르려고 해도 이런 구조 속에서는
비리가 발될 틈이 없습니다. 인권유린이 또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과거에 그런 재단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정리하는 작업만도 1년, 2년이 걸렸습니다. 이 비리의 구조를 척결해내는 거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